4년 전 19대 총선과 비교했을 때 가장 달라진 언론 환경을 든다면 아마 종합편성 채널의 영향력이 상당히 커졌다는 것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19대 총선만 해도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종편의 영향력이 크지 않았지만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종편의 주요 시청자층이 우리나라의 최대 유권자층이 된 노년층이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기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신이 응원하는 야구팀 입장에서 편파적인 해설을 들을 수 있는 이른바 편파 중계 서비스입니다. 스스로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자멸하고 있어요, 고원준. 네. 자, 좋아요.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래간만에 낮 경기 들어온 저기 하니까 지금 정신이 지금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정신 못 차리는 거죠? 캐스터와 해설자 모두 한쪽만 일방적으로 편드는 게 이런 편파 중계의 재미이자 특징이죠. 그런데 만약 방송에서 특히 선거 관련 보도에서 한쪽만 편들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난해 5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청래 의원이 최고위원회에서 주승용 최고위원이 사퇴 공갈을 치고 있다는 발언을 했을 때 종편은 여러 시사 프로에서 일방적인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회 이 정치관은 약간 삐뚤어져 있어요. 무조건 유명해지고 무조건 유명세를 타면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지역구 유권자들도 나를 지지해 줄 것이다라고 하는 왜곡된 정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정치관이 정청래 막말 시리즈의 바탕이라고 보는 것이죠. 동료 의원, 동료 최고에서 무시당하지 않습니까? 네. 이 상수에서 돌아서 나가는 거는 이거는 그냥 단순히 박차고 나가는 문제가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도부가 붕괴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새누리당의 윤상현 의원이 김무성 대표에 대해 욕설과 함께 죽여버려야 한다고 말하는 통화 내용이 공개됐을 때 종편의 모습은 정청래 의원 때와 사뭇 달랐습니다. 여당의 표 걱정을 하는가 하면 지금 뭔 비박계에서 이런 이제 대세를 잡은 거야. 이제 그동안 그 수모를 당하면서 밀리다가 한판 얻겠다? 아, 친박은 그러면 또 이것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엎어요. 서로 국민들 앞에서 자기들끼리 치고받는 머리끄댕이 싸움하는 모습 보이면 표 다 도망갑니다. 술 먹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 감정이 많았어? 자, 그러면 여기서 나랑 딱 술 한 잔씩 하고 잊어버리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면 이거는 그냥 또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예요. 네. 김무성 대표도 사실 술자리에서 여러 가지 얘기 그동안에 많이 있었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뭐 새누리당 의원들하고 술자리나 뭐 전화 통화할 때 보면은 이 친박 비박 간에 서로를 부를 때 육두문자는 보통이에요. 네. 그런 걸 제가 여러 번 들었거든요. 4.13 총선 공천 과정에서 불거진 잡음에 대해서도 여야를 대하는 태도가 딴판입니다. 야당에 대해선 친노, 친문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노 핵심 세력들은 전혀 손도 못 댔고 결국은 문재인 대표를 위한 공천이고 문재인 대권과도의 아주 길을 아스팔트를 까는 상징성 인물 칼에 맞아서 나가고 정말로 지켜야 할 친문, 핵심 친노들은 다 살아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친노 꼰대 중진들은 싹 정리하고 재선 중심으로 해가지고 3선으로 갈 수 있는데 완전히 체제를 강화시켜버린 거죠. 반면 여당에 대해선 야당 비판 때와는 달리 토론자들이 패권주의란 말도 쓰지 않을 뿐더러 뉴스 보도에선 친박과 진박이란 표현을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합니다. 제가 이승만 의원했다면 저는 좀 참았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협조하고 조금 더 참고 인내하고 갔을 것 같아요. 이런 면에서 조금 인간론에서 조금 하자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원조 친박이지만 멀박을 거쳐 지금은 속칭 짤박으로 불리는 대구 의원이 있죠. 바로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인데요. 오늘도 박 대통령을 먼 발치에서 그저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정종섭 전 장관은 예비 후보론 유일하게 박 대통령과 악수를 하는 등 진박을 공인받았습니다. 총선보도 감시연대가 종편 토크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한 결과 친여당 성향의 출연자와 친야당 성향 출연자의 비율이 평균 5대 1이었을 정도로 편중이 심했습니다. 특히 TV조선 시사탱크와 채널A 쾌도남만은 8대 1의 비율로 친여 성향 출연자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방송통신심의위 산하 20대 총선 선거방송 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심의안건 26건 가운데 14건이 종편으로 이 가운데 2건이 법정 제재,
7건은 행정지도를 받았지만 종편의 편향성은 좀처럼 나아지질 않고 있습니다. 여당에 불리한 주제는 굉장히 토론하지 않습니다. 대신 야당에게 불리한 소재가 생기면 항상 가지고 와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날의 토론거리로 삼거든요. 그러니까 패널도 문제가 있고 소재도 문제가 있고 두 가지가 다 굉장히 여당에 유리한 그런 방송을 만드는 것이 태생적으로 목적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 같은 종편의 편향적인 총선 보도가 표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19대 총선 때 종편 4사의 시청률은 미미했지만 현재는 4년 전보다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4배 이상 올랐습니다. 종편을 가장 많이 보는 연령대는 60대 이상으로 전체의 40%를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19대 총선과 20대 총선의 유권자 비율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투표권을 넣는 19살 유권자 67만여 명을 포함시키더라도 20, 30대 유권자는 1,500만 명으로 19대 총선 때보다 60만 명 줄어든 반면 60대 이상 유권자는 약 158만 명이나 늘었습니다. 60대 이상 유권자들의 비율도 전체의 23.2%로 40대를 처음으로 앞질렀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난 1월 발표한 언론 수용자 의식조사를 보면 60대 이상은 TV에 대한 매체 의존도가 74%로 40, 50%대에 머문 다른 연령층보다 훨씬 심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즉 우리나라 유권자 가운데 비율이 가장 높은 60대 이상의 경우 종편을 비롯한 방송의 편향성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주 시청층이 중장 노년층으로 되어 있는 그런 종편 방송의 한 채널도 아니고 여러 채널이 동시에 공정성에서 어긋나는 방송을 지속 반복 강조하게 됐을 경우에 그 결과는 뻔한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게 가장 우려스러운 측면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 2012년 19대 총선에서 60대 이상의 투표율은 68%로 40%대에 머문 20, 30대나 52%를 기록한 40대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노년층 유권자가 급격히 늘어난 이번 총선을 앞두고 이들이 가장 많이 보는 TV 방송 매체의 편파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뉴스타파 최기훈입니다. 야당 비판 때와는 달리 토론자들이 패권주의란 말도 쓰지 않을 뿐더러 뉴스 보도에선 친박과 진박이란 표현을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합니다. 제가 유승민 의원했다면 저는 좀 참았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협조하고 조금 더 참고 인내하고 갔을 것 같아요. 이런 면에서 조금 인간론에서 조금 하자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원조 친박이지만 멀박을 거쳐 지금은 속칭 짤박으로 불리는 대구 의원이 있죠. 바로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인데요. 오늘도 박 대통령을 먼 발치에서 그저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정종섭 전 장관은 예비후보론 유일하게 박 대통령과 악수를 나눈 등 진박을 공인받았습니다. 총선보도 감시연대가 종편 토크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한 결과 친여당 성향의 출연자와 친야당 성향 출연자의 비율이 평균 5대 1이었을 정도로 편중이 심했습니다. 특히 TV조선 시사탱크와 채널A 쾌도남만은 8대 1의 비율로 친여 성향 출연자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방송통신심의위 산하 20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접수된 또 나옵니다. 그 감정이 많았어? 자 그러면 여기서 나랑 딱 술 한 잔씩 하고 잊어버리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면 이거는 그냥 또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예요. 네. 김무성 대표도 사실 술자리에서 여러 가지 얘기 그동안에 많이 있었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뭐 새누리당 의원들하고 술자리나 뭐 전화 통화할 때 보면은 이 친박 비박 간에 서로를 부를 때 육두문자는 보통이에요. 그런 걸 제가 여러 번 들었거든요. 4.13 총선 공천 과정에서 불거진 잡음에 대해서도 여야를 대하는 태도가 딴판입니다. 야당에 대해선 친노, 친문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노 핵심 세력들은 전혀 손도 못 댔고 결국은 문재인 대표를 위한 공천이고 문재인 대권과도의 아주 길을 아스팔트를 까는 거예요.
상징성 인물 칼에 맞아서 나가고 정말로 지켜야 할 친문, 핵심 친노들은 다 살아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친노 꼰대 중진들은 싹 정리하고 재선 중심으로 해가지고 3선으로 갈 수 있는데 완전히 체제를 강화시켜버린 거죠. 반면 여당에 대해선 4년 전 19대 총선과 비교했을 때 가장 달라진 언론 환경을 든다면 아마 종합편성 채널의 영향력이 상당히 커졌다는 것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19대 총선만 해도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종편의 영향력이 크지 않았지만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종편의 주요 시청자층이 우리나라의 최대 유권자층이 된 노년층이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기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신이 응원하는 야구팀 입장에서 편파적인 해설을 들을 수 있는 이른바 편파 중계 서비스입니다. 스스로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자멸하고 있어요, 고원준. 네. 자, 좋아요.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래간만에 낮 경기 들어온 저기 하니까 지금 정신이 지금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정신 못 차리는 거죠. 캐스터와 해설자 모두 한쪽만 일방적으로 편드는 게 이런 편파 중계의 재미이자 특징이죠. 그런데 만약 방송에서 특히 선거 관련 보도에서 한쪽만 편들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난해 5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청래 의원이 최고위원회에서 주승용 최고위원이 사퇴 공갈을 치고 있다는 발언을 했을 때 종편은 여러 시사 프로에서 일방적인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회 이 정치관은 약간 삐뚤어져 있어요. 무조건 유명해지고 무조건 유명세를 타면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지역구 유권자들도 나를 지지해 줄 것이다라고 하는 왜곡된 정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정치관이 정청래 막말 시리즈의 바탕이라고 보는 것이죠. 동료 의원, 동료 최고에서 무시당하지 않습니까? 네. 이 상수에서 돌아서 나가는 거는 이거는 그냥 단순히 박차고 나가는 문제가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도부가 붕괴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해요. 그러나 최근 새누리당의 윤상현 의원이 김무성 대표에 대해 욕설과 함께 죽여버려야 한다고 말하는 통화 내용이 공개됐을 때 종편의 모습은 정청래 의원 때와 사뭇 달랐습니다. 여당의 표 걱정을 하는가 하면 지금 몸 비박계에서 이런 이제 대세를 잡은 거야. 이제 그동안 그 수모를 당하면서 밀리다가 한판 얻겠다? 아, 친박은 그러면 또 이것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엎어요. 서로 국민들 앞에서 자기들끼리 치고받는 머리끄댕이 싸움하는 모습 보이면 표 다 도망갑니다. 술 먹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심의한 건 26건 가운데 14건이 종편으로, 이 가운데 2건이 법정 제재, 7건은 행정 지도를 받았지만 종편의 편향성은 좀처럼 나아지질 않고 있습니다. 여당에 불리한 주제는 굉장히 토론하지 않습니다. 대신 야당에게 불리한 소재가 생기면 항상 가지고 와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날의 토론거리로 삼거든요. 그러니까 패널도 문제가 있고 소재도 문제가 있고 두 가지가 다 굉장히 여당에 유리한 그런 방송을 만드는 것이 태생적으로 목적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 같은 종편의 편향적인 총선 보도가 표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19대 총선 때 종편 4사의 시청률은 미미했지만 현재는 4년 전보다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4배 이상 올랐습니다. 종편을 가장 많이 보는 연령대는 60대 이상으로 전체의 40%를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19대 총선과 20대 총선의 유권자 비율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